평양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평양 주택 건설의 특징과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평양의 부동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과연 북한에서는 언제, 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싹트기 시작했는지 그런 배경부터 설명드린 후에 평양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차는 먼저 이제 북한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소유제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 주택 거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단 이제 주택 거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격차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북한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를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북한 시장의 맹화와 발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김정은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주택의 유형과 개념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 그리고 왜 그것이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탄 같은 경우는요, 주택의 소유 형태별로 유형을 분류하자면 도시와 농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에는 개인주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유형이 개인주택과 국가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세워진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인정이 되고 매매, 상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주택은 국가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제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이용권이란 것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입사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이용권을 받으면 내가 국가 주택이지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의 형태별로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개인주택과 국가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국가주택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따라서 개인주택과는 달리 매매, 상속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에서 주택이 이제 매매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이용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사증이 가격이 매겨져서 이제 거래가 되는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오래 전부터 주택이 암암리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거래가 됐냐라고 짚어본다면 1990년대 고난행군입니다. 우리는 이제 1990년대 북한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먼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배급, 식량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택 배정 시스템도 함께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주택이 왜 이렇게 거래가 됐냐라고 봤을 때, 하나는 이제 국가의 배정 시스템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제도 사이에 이제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용권, 입사증을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식들이 집을 물려받는 이제 이런 틈새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 주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족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게 이제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시장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길 원하고, 또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1990년대 고난행군을 계기로 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시장화가 진전이 되고, 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들의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집을 내놓고 헐값에 내놓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1990년대 이제 이런 주택이 매매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 과연 이 주택을 거래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사례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 주민들을 면담을 해보면 하루에 몇 끼 먹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몇 번 이사 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이사를 갔으면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죠. 이분들은 집 꾸리기라고 하는데 이 비용에 만만치 않게 또 돈을 이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한번 이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그 집 꾸리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또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1990년대 고난행군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이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시장 활동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 입는 것에서 이제는 의식주, 주로 이제 관심들이 변화가 되는 또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택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한번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가격이 올라서 이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그런 변화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집만큼은 사 놓으면,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인플레가 또 있기 때문에 집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 놓으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집이 거래가 되는 그런 하나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집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또 현재를 보면은 5배, 10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주택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집을 거래할 때 그냥 북한 내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나 위엔화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집의 가치,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이렇게 주택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시장화를 통한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주택 부족이 언제 이렇게 정점을 찍었냐면, 우리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이들이 1980년대에 달하면 도달하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집을 또 수요로 한다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주택이 부족하게 된 정점을 찍게 된 그 시기는 1980년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행군 시장화를 겪으면서 또 부자가 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시장이 형성되게 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또 하나가 있었고요.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자극하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특히 김정은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또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택을 보면은 한 1970년대
까지 지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년대, 60년대 지은 주택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 새롭게 지은 신규 주택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김정일 시대 이후로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주택들이 건설이 되면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택에 대한 또 수요, 이런 주택에 대한 또 니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택 시장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또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시장들이 이렇게 그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990년대 고난대행군 이후 식량난을 계기로 해서 배급제가 붕괴가 되고, 배급제가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도나도 시장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러면서 돈을 번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생겨났고, 이런 빈부격차가 생겨나니까 또 좋은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좀 좋지 않은 집에 살고, 네, 이렇게 집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평양도 보면 우리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과 동평양으로 나눠집니다. 이 대동강의 위쪽이 서평양입니다. 그런데 이 서평양에서도 이 1번 지구, 여기가 본평양, 본래의 평양이다 라고 해서 본평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새롭게 지어지는 이제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는데,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이렇게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이 굉장히 비싸요.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3번 구역에 집 한 채에 한 뭐 2만 달러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뭐 심지어는 30만 달러짜리의 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북한에서 부동산 시장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 평양도 보면은 외연적으로 이 도시가 확장이 되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3번 구역에 속하는 이 랑랑 구역을 보면은요, 그 점점 더 이렇게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